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격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 재산 피해는 미국 전역에서 79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필라델피아로 피해 사례 50건이 발생했고 미니애폴리스 10건, 랄리 5건, 애틀랜타 4건 등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애틀랜타시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어제 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카이사 바톰스 시장은 월요일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9시에 통행 금지령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시위대가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막거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날 52건의 체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인 1일 로렌스빌에서도 항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과격 시위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와는 다르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남녀노소가 모여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손 들었다 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 전체가 경찰이 지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통행 금지령이 발령된 9시가 되자 모두 평화롭게 해산했습니다. 시위대는 해산하며 시위 현장의 쓰레기도 정리하며 떠났습니다. 경찰 측은 이날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7일 귀넷 카운티 한인타운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저스티스 포 블랙 라이브즈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일 시위 집결 장소와 집회 시간에 대해 알렸습니다. 장소는 세틀라이트 대로와 테디 케인 레인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귀넷 플레이스몰로 이동할 것으로 공지했습니다. 한편 시위 장소 인근에 있는 메가마트와 뷰티 마스터는 당일 하루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위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문제가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에서도 항의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사는 곳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종차별 문제는 세계 시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그리스, 프랑스 등의 시위대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 대사관을 향해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유족 측은 쇼빈 경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며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체포 현장 당시 함께 있던 3명의 경관도 사건 이후 해임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로이드 유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한 부검의 마이클 바덴과 엘시아 윌슨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소견을 밝혔습니다. 바덴은 뉴욕 검시관 출신이며 윌슨은 미시간 의과대학 부검법의학 책임자입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플로이드 사망에 대해 목과 등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부족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에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1807년 제정된 폭동 진압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반란 진압을 위해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발동된 사례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백악관 인근의 교회까지 걸어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들이 오히려 항의 시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의 오늘 오전 9시 57분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총 186만 626명, 누적 사망자는 10만 6,9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1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30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및 신규 사망자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는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했지만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되는 점, 그리고 2차 확산이 예견되었던 점을 감안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이 오늘부터는 오후 3시 한 차례만 코로나19 집계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하루 3차례 이상 발표되던 수치에 오류가 많아 더 정확한 집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해 오후 12시에 방송되는 KTN 정오 브리핑에선 전날 통계를 분석해드리며 당일 3시 이후 KTN 유튜브에 게시되는 정오 브리핑 다시 보기에 더보기란을 통해 당일 집계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어제 오후 7시 집계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47,899명, 사망자는 2,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4,621명, 사망자는 241명,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 3,870명, 사망자 132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3,795명, 사망자 121명, 캅 카운티 확진 환자 3,052명, 사망자 1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 12호가 발표한 2020년에서 2030년 중기 GDP 수정 전망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총생산이 7조 9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15조 7천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라며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실질 기준으로는 10년간 GDP의 3%인 7조 9천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방침 준수,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 변수로 인해 해당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